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차 전지 요청이 좀 많아서 그 2차 전지의 심층적인 분석을 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있던 영상들을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진행할 이제 2차 전지의 종목들을 선정하는 시간이고요. 그 선정된 종목들에 한해서 어,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 등을 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제 멋대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있던 내용도 좀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 지금 리스트를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올린 것들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검색하시면은 영상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그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그 2차전지의 소재,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결론으로는 제가 이 빨간 색깔 표시된 종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2차전지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2차전지의 수요가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전기차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는 지금 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체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나머지 그 배터리 업체부터 2차 전지까지 그 소재 업체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업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일본 업체입니다. 자, 이 뭐 이런 업종에서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은 그 일본산 소재 제품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국내산보다도 고가로 진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자가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이원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업체 것을 사용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대체 가능하거나 이원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한번 열어두시고요. 또 하나는 그 각 소재별로의 특징, 그리고 그 소재별로의 캐파, 그리고 진입장벽, 그리고 희귀성,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이런 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야지 이 향후에도 지수가 무너지면서 힘든 그런 시기를 심리적으로 단단하게 이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하루 이틀 단타로 먹고 빠지는 경우는 제외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말 직장인들이 중장기 매매를 하신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음극재 첫 번째로 히다치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히다치 케미칼은 특수 소재의 그 아크릴레이트기나 어떤 화학 스페셜티 화학을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라서 뭐 안 봐도 이런 음극재 사용은 기존보다는 고가로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거보다 더 좀 규모가 크죠. 그래서 미쓰비시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회사로는 음극재, 양극재의 포스토케미칼, 그리고 스미토모가 좀 나오는데, 스미토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동후하인켐의 자회사죠. 동후하인켐이 스미토모의 자회사죠. 그래서 요게 지금 국내 회사에도 동후하인켐으로 있는데 그 뭐 계열만 같고요. 여기도 지금 원래 그 첨단 산업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뭐 소재 산업으로 되게 곽강받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고 리사이클링 이런 데 있지만은 국내 기업으로는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 일진머트리얼스 SKC, 그리고 여기 동박의 하나 후루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박이죠. 강한 업체인데 추가가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맨 아래는 니폰 쇼코바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되게 첨단 산업에 비싸게 파는 소재 업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일본 소재,
사용을 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체재가 필요하고 이원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일본 업체들의 이원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지진이죠. 그래서 지진이라서 이런 업체들의 메인 그 공장들이 일본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기도 한데 그런 불안함감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2차 전지로는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수를 하시는 종목들은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개별 종목을 살 것인지 어떤 테마를 살 것인지의 포인트에서 특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탑다운이 뭐냐면 일단 전반적인 거시적인 걸 확인을 하고 종목을 좁혀 들어가는 거고,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아무 종목이나 일단 고른 다음에 이 종목이 좋네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 산업에서는 탑다운 방식이고, 제가 왜 이런 탑다운 방식을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뭐 내가 10%, 뭐 20%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기회가 있거나 돈이 있으면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냥 뭐 단타 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따로 있고 그런 테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차 전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산업이 유망하다는데 이런 뭐 찌라시나 그런 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되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성장 가능성 산업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장 가능한 산업인가? 이거는 반대로 이 산업이 자유경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보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책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냐, 들어가는 것 대비 얼마큼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냐, 그 트렌드는 어떠냐, 리스크 요소는 어떠냐,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산업의 핵심이 뭔지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떡볶이 장사 핵심이 뭐죠? 떡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떡볶이집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 치킨집을 누르고 피자집을 누르고 떡볶이 시장이 앞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결국엔 소스죠. 마찬가지로 커피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집이 누구나 가격을 싸게 내리면 좋지만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산업에 대한 핵심,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전기차에 대한 핵심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핵심에 선두하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입니다. 자, 2차 전지 핵심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외에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때문에 2차 전지를 하죠. 자동차 때문에 2차 전지를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망하면 어떡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동차가 망하면 어떡하죠? 이 2차 전지가 자동차로 안 가면? 그쵸? 2차 전지가 확대가 되려면은 자동차 말고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것들이.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전기 자동차가 늘고 있는데 급격하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지금 소비자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기 자동차는 일반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 비싼 거 대비 왠지 사기가 싫다. 아직 전기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 한 번 충전하면은 여러 번 충전해야 된다. 충전을 횟수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리스크 요소가 되겠죠. 또 하나는, 자, 외압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자, 유럽 같은 경우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 환경 규제로 인해서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수요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공부를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랑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거기에서 나오는 성적의 퍼포먼스가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이 2차전지 산업의 핵심인 전기자동차가 자발적인 수요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발적인 요인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전기차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차에다가 이 차에다가 이거 붙여야 돼요. 뭔가 여러 개를. 자율주행도 붙여야 되고 5G 붙여야 되고 자율주행도 붙여야 되고 붙여야 돼요. 그쵸? 여기 붙여야 되는데 이 붙이려면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원이 균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균일하지가 못해요. 그 전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다가 그거를 코드 꼽아서 연결하는 만큼 얼마나 좋은 게 없습니까? 그쵸?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배터리가 자동차를 굴러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에너지를 소요를 해도 멀쩡한 그 정도 수준의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수요가 나와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슈가 아직 없죠. 그러려면은 뭐가 선도가 돼야 된다? 얘 5G 붙이려면 돼야 되고 전기 관련된 반도체에 붙이려면 반도체 빈메모리 필요해야 되고 그죠? 디스플레이 필요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먼저 수요가 있고 이 수요는 결과적으로 뭐냐 이 컨텐츠가 없습니다. 컨텐츠가 결국에는 이 전기자동차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전기자동차랑 내연기관이랑 싸워야 됩니다. 자, 지금 전기자동차가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싼 건 뭐 때문이죠? 배터리 때문이죠. 배터리가 비싼 이유는 소재가 비싸기 때문이죠. 소재가 비싼 이유는 원재료가 비싸기 때문이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전기자동차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셰일올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원유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너네들이 뭐 40살 되고 40살 되고 했을 때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부족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셰일 혁명이죠. 혁명. 왜 혁명이라고 불렀냐면 그만큼 혁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굳이 전기 자동차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얼마냐면 지금 1,300원이에요. 1,320원. 이 정도 하죠? 지금 1,320원인데 굳이 전기 자동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결국에 뭐냐? 얘네들의 주된 기업이 뭐 셰일 오일을 사우디가 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미국이 했어요. 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전기 자동차가 우호적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가장 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가장 큰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이 2차 전지는 주된 수요가 자동차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망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5G나 비메모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데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미국과 러시아와 사우디와 연관이 있고 특히 경기 주체인 미국의 최근 상승 경기 호황을 이끌었던 이 셰일과 맞물린 상반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이 친환경이 아니라 다른 자발적 수요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개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 자동차 만드는 기업,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 세 가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라 생각합니다.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 왜냐면은 지금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는 배터리 소재가 그 배터리를 앞으로 향상시키는데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마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진율이 이게 3등, 이게 2등, 이게 1등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지금은 현재 지금 자 보세요. 자, 현재 세대고 여기 이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전기자동차는 가격을 못 내리죠. 그쵸? 지금 현재 비싸게 사도 팔아도 살 수 있는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배터리 업체는 기존에 있던 소재들이 많이 나와서 그 소재들이 이제 캐파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인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배터리 조립하는 업체는 가장 수익이 나고 그 다음은 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죠. 그래서 이 돈이 안 돼요. 지금 전기자동차 만드는 자체가 자동차 회사에서 돈이 안 됩니다. 이거 돈이. 왜냐면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남는 기업이 배터리 만드는 기업인데 향후에는 다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대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가장 이익이 좋고 그 다음은 여기는 지금 이제 다시 이 원래 초반에 있던 다시 원가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세대로 이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장 핵심은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맨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대부분이 일본 업체입니다. 그 일본 업체 가격이 비싸죠. 원가가 비쌉니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 소재 중에 어떤 소재에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거기에 포인트는 수익성입니다. 매출액이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액은 지금 현재 보면은 캐파 대비 그냥 물량으로 미는 건데 그 물량으로 미는 전제는 전기자동차 잘 될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핵심 가치, 그러니까 그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술력, 그런 기술력이 뒷바탕 돼야 된다. 지금은 캐파가 뒷바탕 돼 있는 것보다는 기술력이 뒷바탕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성장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기업이 아니라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기업, 장치 산업인 기업, 기술 산업인 기업, 한기 이익이 높은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그게 그 배터리 핵심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전기차는 앞에와 같은 리스크가 있고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자동차 만드는 기업, 배터리 만드는 기업,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으뜸이다. 그러면은 그 기업 중에서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핵심 가치가 있는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장치 산업을 하고 있고 자, 기술 산업의 한계이긴 있는 그런 종목은 무언가 자, 알아봅시다. 자,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성장이 멈춘다면 살아남을 핵심 기업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1부터 5개까지 있어요. 아니면 1부터 10개까지 있습니다. 하나는 1부터 30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가 대부분 망할까? 여기가 대부분 망합니다. 여기가 그 다음 망합니다. 여기가 살아납니다. 많이 못하는 기업, 많은 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기업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1등에서 2등만 추리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설명한 거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 영상을 좀 한번 보시면 가장 핵심은 동박이에요. 동박. 가장 핵심은 동박입니다. 왜냐면은 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박이고 그 다음은 음극재 그리고 리튬이온 요 세 개예요. 양극재는 뭐 속된 말로 뭐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보자면은 뭐 리사이클링과 뭐 에코프로비엠 정도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동박 같은 경우에는 총 3기업 그죠? 리튬이온은 2기업 그리고 전해액과 양극재 많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음극재, 양극재의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스, SKC, 동박입니다. 그리고 삼성 HDI, 리튬이온의 첨보.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자료는 다 밑에다 철철 남겼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그 배터리의 수요 공급 추정인데, 보면은 수급 현황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하향 곡선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2차전지 수급의 하향 곡선. 자, 요구하는 것보다 공급이 서플라이가 더 많죠. 지금 여태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계속 많습니다. 계속 많다가 한 2024년 이후, 그러니까 먼 미래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건 좋은 얘기고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의 사태 때문에 좀 더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은 시나리오별인데, 자, 보시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일단은 더뎌요. 더딥니다. 성장이 없어요.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그 상태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전기차가 들어간다 한들 어차피 자동차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팔려봤자 많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라고 하면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그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리하죠. 지금 시대에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시나리오별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그럼 소재 중에서 뭐가 최고냐? 동박. 제가 말씀드린 1번. 양극재, 음극재 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개 다 필요 없고, 저는 동박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1kW의 출력을 내는 데에 필요한, 웨이트비입니다. 그러니까 질량비죠. 양극재가 2라면은, 동박은 0.7 정도. 그쵸? 리튬 0.8 정도. 그리고 음극재가 한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극재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다 개나 소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요거는 주요 소재 업체인데 여기 뭐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이게 쭉 나오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그렇다. 이렇게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거는 모르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여기 중에서 엑기스 회사는 어디냐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캐파 증설인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제가 넣었는데 캐파를 많이 놓고 있다. 자, 보시면은 자, 2019년 대비 지금 몇 배냐면은 4배죠. 4배. 그러니까 지금 총 3배, 이거에 지금 현재 캐파에 하나, 둘, 3배만큼을 지금 증설을 했어요.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엄청 공격적이죠? 그럼 과연 이게 회사가 좋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고, 1점 머트리얼스는 동박, SKC 동박이죠. 자, 뭐 외우셔야 됩니다. 자, 1진 머트리얼스는 지금의 2배 정도, SKC는 적극적이지 못하죠. 결론적으로, 동박에서의 캐파 증설은 얘가 1등이다. 그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음극재도 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사면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 사는 꼴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밸류 체인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좀 보십시오. 영업이익 보시면은 자, 19년 영업이익이 8%예요. 8%대인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여기 점점 떨어져요. 그쵸? 여기 영업이익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매출액 총이익률은 얼마큼 되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것도 보면은 10%대로 수렴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캐파 증설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비싸게 판다 안 판다? 비싸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좀 5%대예요. 그죠? 4%대 5%대. 안 그렇습니까? 4%대 5%대예요. 그러면은 자 에코 프로비엠을 사냐 아니면 배당금 많이 주는 회사를 사냐 그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이고 실질적으로 그 순이익률 따져보면은 처참합니다. 그래서 캐파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사시려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를 사도 좋지만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이 차트를 넣었고요. 자 이거는 서플라이 체인인데 잘 보시면은 자 LG화학, 삼성 SDI가 있죠. SK 이노베이션 있고 근데 여기 메인이잖아요. 그죠? 메인이에요. 근데 얘네들보다 지금 얘네들 압도적으로 딸리죠. 그쵸?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양극재는 캐파가 훨씬 많은 이 해외에서 지금 쓰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자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쵸? 싸니까. 결국엔 뭐예요? 쥐어 짜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 영업이익 안 나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랑 음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뭐가 인질이다? 이거 음극재가 임질이에요. 그쵸? 음극재가 임질입니다. 그 또 하나 자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미쓰비시 화학 같은 경우가 비싸게 사겠죠. 우리가 이거 뭘로 대체할까요? 결국에는 이거 포스코 케미칼로 대체할 거예요. 왜 같이 쓰냐? 지금 일단은 미쓰비시 화학계 좋으니까 썼다가 이제 병행했다가 포스코 케미칼 전량 대체하겠죠. 이거는 뭐 화학 업계의 기본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막도 누군가에게 뛰어들겠지만은 아사히카사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전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저희 포인트는 양극재를 투자하는 것은 넌센스지만은 그래도 음극재를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스 들어가 있죠. 자, SKC 들어가 있죠. 그쵸? 유일하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모두 들어가고 있는 국내 업체가 SKC와 일진머티리얼스 단 두 개뿐입니다. 그쵸? 그럼 나라면 뭘 사겠냐? 일진머티리얼스나 SKC를 사는 것이 현명하고 좀 불안하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다. 왜냐? 캐파를 공격적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일진머트리스랑 SKC 같은 경우에 캐파 증설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러면은 해외에서 수요가 폭발했을 때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일진머티리얼스가 우세할 수 있다. 결국 SKC는 SK 이노베이션의 자가대체용 정도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동박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중 가장 높은 투자비고 시간이 갈수록 공급 부족.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자 수요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되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동박 주는 업체가 갑인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에 사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배터리셀 원가에서 7%인데 여기 보시면 이 7%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말이냐? 원가 7%예요. 그러니까는 자 내가 이거 10만원에 팔았는데 이거 좀 좋은 기술입니다 하고서는 20만원에 팔아요.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 10만원을 더 받고 팔죠. 근데 원가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이에요. 이거 6만원이고. 그럼 나는 5만원 남긴 거를
14만원 남기는데, 그,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데서는 이거 20만원 올려도, 야, 기술만 좋으면 뭔 상관이야? 그냥 쓰면 되지. 왜? 전체 원가의 7%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원가 배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내가 비싸게 팔 수 있다.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박이 얇을수록 2차전지 용량이 증가하고 얇으면 얇을수록 이 그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착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표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런 거겠죠. 이게 금속과 유기물이 만나기 때문에 그걸 붙이기 힘든데 거기를 이제 뭐 처리를 하겠죠. 여러 처리, 코로나 처리나 뭐 화염 처리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할 텐데 그런 처리를 통해서 그런 첨가제 접착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하는 동박업체가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투자 비용 보시면은, 양극재는, 뭐, 1만 통당 투자비가 700억. 이건 1300억. 2배 정도입니다. 2배. 그래서 쉽게 다른 기업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 설명을 드리고. 자, 수요 보시면은, 동박 공급이 이렇게 일진, SKC, 솔루스, 프로카와 이렇게 있는데 자 케파라의 전체 양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가 결국에는 내가 제 풀케파 하겠다. 요 계획이에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역전이 되면은 여기 2021년도 정도부터입니다. 여기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일진 머티리얼스가 어떻게 보면 동박업체에서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동박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 했는데 동박의 수요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때까지 2021년도까지는 공급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전 거 보면은 2024년도, 5년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동박이 부족하면 뭐예요?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서로 달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양극재는 보시면은 피 터지는 싸움, 과잉 개파,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좀 이거 잘 모르지만은 NCM이라는 게 니켈 크롬 망간인가 그럴 겁니다. 니켈 크롬 망간 요 비율인데 이거는 5대 2대 3, 6대 2대 2, 8대 1대 1인데 결국에는 지금 트렌드 보시면은 8대 1대 1이 이제 앞으로 트렌드일 거다. 5대 2대 3에서. 그래서 크롬 망간 비율을 줄이고 니켈의 함량을 늘리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보이시죠? 자, NCA 그러니까 망간을 쓰지 않고 8대 1 NCA 811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당 상대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에코프로가 이런 걸 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극재를 하다면은 에코프로 BM 이런 내용이 여기서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NCA의 에코프로 BM, NCM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리려는 포스코 케미칼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NCA, NCM인데 선도를 하려고 하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이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밸류체인이 자 2020년도 앞으로의 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증가를 하죠,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다 이제 감가상각이 건데 끝났어요.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양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파나소닉도 좀 뭘 안 나오지만은 뭐 12% 나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자, 여기 양극재 같은 경우 보시면 에코프로 BM 같은 게 자,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죠. 7%대. 포스코 케미칼 6%대. 근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나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뭐 그냥 이걸 솔직히 이게 영업이익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뒤에 보시겠습니다. 자, 전액의 첨보를 보시면은 첨보 영업이익률이 20%예요. 20%. 솔브레인 18%. 그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좀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앞에보다는 포스코케미칼의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그쵸? 그리고 동박 같은 거 보시면은 일진 머티리얼스 11%, 향후 13%, SKC 8%대, 두선 솔루스 13%대. 자, 무슨 말이야? 결론은 뭐냐? 돈 버는 놈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놈을. 그죠? 그럼 결국에는 결론이 나왔죠. 지금 이거를 쭉 봤을 때, 자, 정리를 하면, 나 같으면 뭘 산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자, 이걸 일진 머티리얼스, 동박에, SKC,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마지막, 삼성 SAI. 근데, 삼성 SAI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는데, 뭐 삼성 SAI 사도 괜찮죠. 근데, 어, 이런 거는 뭐 최소한 뭐 3, 4억씩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 SDI 같은 거 사셔가지고 뭐 안정성 있게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은 음극재,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스, SKC, 일투미엄의 첨보, 그리고 삼성 SDI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보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엄에서 상당히 그래도 영업이익이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영상에 넣나 안 넣나 모르겠는데 안 넣네요. 첨보는 제가 안 넣는데 첨보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전액 안에서 리튬이엄을 만드는데 여기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업 자체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판단을 하시고 이후 영상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과 그 대주주를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좀 보는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오늘장 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충분히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할 필요 없고 언제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심리와 본인의 공부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그나마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후 영상에서도 또 이 2차전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